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오늘은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먹이라고 하는 거 지금 어간이죠. 여기에 다 기본형 어미입니다. 기본형의 어미, 종결형 어미 다가 결합하면 이걸 활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다른 어미들이 교체해가면서 결합하는 현상들을 통틀어서 용언의 활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는 이 품사 이름도요,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용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언의 활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예요. 규칙, 불규칙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을 규칙이라고 하죠. 불규칙은 그의 반대고요. 자,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요, 어간어미가 일단 결합하는 현상이 활용이잖아요. 그때 어간어미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것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에요. 사실 이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규칙 활용.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 형태의 변화를 규칙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 형태가 변하지 않아도 그것도 규칙 활용. 반면에 불규칙 활용은 규칙 활용을 제외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간어미가 결합했을 때 일단 형태가 변해야겠죠. 그 형태 변화를 규칙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언의 활용에서는요, 어간어미의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자음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뒤에 자음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형태를 대부분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 가장 많다. 그 가운데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활용이 가장 많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언의 활용 가운데 규칙 활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활용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그렇죠. 어간어미가 변하지 않거나 변해도 그 변화를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규칙 활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것이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간어미가 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 다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그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자, 기본형이라고 하는 동사형, 형용사,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규칙 활용하잖아요. 그죠? 형태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를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요, 다행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리을 규칙 활용과 의 규칙 활용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요, 여러분 이미 공부했습니다. 바로 의문론에서 리을 탈락 현상, 그리고 의 탈락 현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리을 규칙 활용입니다. 리을로 끝나는 어간이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용언의 활용이기 때문에 어간어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특정한 어미가 오면 리을이 탈락해버린 현상. 그래서 아까 리을 탈락이라고 했죠. 자,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이 특정 어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특정 어미는 니은으로 시작하거나 비읍으로 시작하거나, 그리고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오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기 쉬워요. 나보시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자, 울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뒤에 는이라고 하는 어미가 오거나 비읍 어미가 오거나, 그치? 시라고 하는 어미가 오거나 오라고 하는 어미가 왔더니 리을이 다 어떻게 됐어요? 탈락했잖아요. 니은, 비읍, 시, 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보시오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의 규칙 활용은 더 쉬워요. 의 규칙 활용은요, 의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의는 선생님이 약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탈락해버립니다. 탈락해요.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탈락해버립니다. 자, 크다가 아니라 크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가 오면 크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커가 되는 거예요. 의가 탈락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의 규칙 활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불규칙 활용은 형태가 변화하는데 그 형태의 변화 양상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의 시다바리이다. 히읗은 웃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의 시다바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일단 어간, 어미, 불규칙 활용은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너라 불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불규칙도 있냐면요. 자, 빨간 표시된 것만 보세요. 시옷 불규칙, 시다바리의 시옷, 다의 디귿, 바의 비읍, 리의 리을이 아니고요. 이거는 리의 이를 밑으로 내려서 르 불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하나 더 있죠, 어디? 그렇지, 히읗 불규칙이라는 거에서 총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소개한 것이 9개인데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오 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선생님이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 너라,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히읗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자, 시옷 불규칙부터 우 불규칙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간 불규칙이라고 해요. 즉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시옷, 디귿, 비읍, 르, 우로 끝나는 어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시옷, 디귿, 비읍, 르, 우로 끝나는 어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 너라 불규칙은요, 바로 어간이 아니면 뭐겠어요? 어미 불규칙입니다. 자, 얘는 지금 어미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여러 또는 너라라고 하는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너라 불규칙. 자, 그리고 히읗 불규칙은요,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다 했잖아요. 한 개 나왔습니다. 뭐예요? 둘 다 변하는 경우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옷 불규칙이에요. 자, 시옷 불규칙은요, 어간 끝소리 시옷. 자, 여러분 공통점이 다 뭐예요? 어간 끝소리가 시옷, 디귿, 비읍, 르, 그리고 우예요. 우. 그죠? 어간 끝소리가 다 그것들로 끝나는 것에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자음어미가 오면 다 규칙 활용합니다. 모음어미가 와야 돼요, 뒤에. 모음어미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시옷 불규칙은요,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자, 보세요. 자, 밥을 짓다라고 했을 때, 혹은 집을 짓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짓이라고 하는 어간에 모음어미 어를 결합시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밥을 지서가 됩니까? 아니면 밥을 지어가 됩니까? 그렇지, 밥을 지어가 돼요. 그런데요, 역시 같은 시옷을 받침 갖고 있는 쏟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간에는 모음어미 아를 붙여봤을 때 어때요? 소사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은 규칙 활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어간 끝소리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뭐로 교체하는?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걸 묻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모음어미 어를 결합하면 뭐가 돼요? 물어보다라고 하잖아요.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어요. 근데 같은 형태의 단어인데요, 묻다, 땅에 묻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음어미 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묻어가 돼요. 얘는 형태 안 바뀌어요. 규칙 활용한다는 거예요. 얘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일부 단어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데 왜 안 바뀌는 단어들이 있는지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슬슬 감이 잡힐 겁니다. 비읍 불규칙도 역시 비읍으로 끝난 어간 뒤에 모음어미가 왔을 때 비읍이 뭐로 바뀐다? 오 또는 우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라고 하는 모음어미가 왔어요. 뭐가 돼요? 고마. 비읍 어디 가요? 여기 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모음어미 어가 결합합니다. 고마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또한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규칙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좁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가 붙었을 때 뭐가 돼요? 조와가 아니라, 그죠? 조바가 되는 거예요. 조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다. 고마 비읍이 오나 우로 교체되는 현상. 자, 그 다음 르 규칙인데요. 르 규칙 여러분 중요합니다. 르 규칙은요, 어간 끝소리 르가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리을로 교체하는 거예요. 자,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자, 요 위에다 크게 적겠습니다. 자, 자, 눈물이 여러분 흐르다에 모음어미 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흘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흐르라고 하는 어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흐르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가 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됐어요? 여기에 어가 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흐르가 뭐가 된 거냐면 리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가 뭐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을의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르 불규칙입니다. 르 불규칙. 자, 르 불규칙. 자, 그런데 르 불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르를 갖고 있는 어간들은요, 사실 몇 개 안 돼요. 7가지입니다. 7가지. 그 가운데서도요, 어떠한 불규칙에도 포함되지 않고 규칙 활용하는 것은 딱 4가지입니다. 기억해두면 좋아요. 여러분 선생님 교재에도 써놨는데, 따르다, 그리고 어디에 들르다, 그리고 어떤 일을 치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딘가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다다르다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규칙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따르다 같은 경우에 모음어미 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 되죠. 따라, 가 탈락하고 말죠. 들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들러가 돼요. 가 탈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치르다도요, 무슨 일을 치러, 그냥 가 탈락하고 말아요. 어디에 다다라, 역시 가 탈락하고 말아요. 이 4가지만 여러분 규칙 활용을 해요. 르를 갖고 있는 어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따 설명할 건데요, 르를 갖고 있는 어간 가운데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3가지 더 있습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자, 리을리을로 교체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우불규칙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면요, 뭔가를 푸다 합니다. 푸다. 물을 푸다, 땅을 푸다, 할 때 푸다예요. 얘는요, 사실 과거에는 중세국어의 시기에 푸다는 옛날에 푸다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 탈락해서 퍼가 되는 거야. 퍼. 모음어미 어가 오면 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 활용을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 여러분, 이게 양순음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순 모음어라고 해서 양순음을 갖고 있는, 양순음을 이제 초성 자음으로 갖고 있는 단어들이 초성 자음으로 갖고 있는 모음 가 다 오나 우로 바뀌는 현상이 근대국어에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엔 물도 물이었어요. 풀도 풀이었고요. 불도 불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물, 불, 풀이 된 것처럼 푸다도 원래 푸다였는데 푸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모음어미가 붙는 활용에서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월드 옛날에 보면 퍼가요였잖아요. 퍼가요. 자, 어간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다, 바르, 우 이렇게 5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어미 불규칙 보겠습니다. 어미 불규칙은 반대로 어미 어아가요, 그치? 어미 어아가 다 뭐로 바뀌는 거? 여, 러, 너라, 오로 바뀌는 현상을 어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미 어아가 여로 바뀌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어간 하인 경우예요. 어간이 하로 끝나는 어간인 경우에 뒤에 여가 옵니다. 무엇을 하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하었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여불규칙이고요. 러 불규칙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르 불규칙과 많이 겹쳐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간 말음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르 뒤에서 모음어미가 어가 오면 르가 리을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르불규칙이었죠. 근데 반대로
어가 그냥 러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아요. 세 가지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다가 영어로 뭐죠? 이누프입니다. 이누프. 그쵸? 이누프입니다. 자, 여기다 르만 붙이면 돼요. 이르다, 누르다, 푸르다 같은 경우는요, 모음어미 어가 오면 이 어가 다 뭐로 바뀌게 되냐면 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그리고 푸르다도, 아이고, 푸르다라고 했네요. 푸르러가 되는 거예요. 누르다는요, 이거 여러분, 뭘 누르다, 버튼을 누르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노랗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르러라고 하는, 누렀니 할 때 누르, 그 옐로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뒤에 어가 붙으면 러가 돼요. 러. 자, 이해됐습니까? 자, 러 불규칙까지 했고요. 사실 너라 불규칙은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리 오너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리 오너라, 어간 오다에만 뒤에 거라가 아니라 너라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파괴가 돼서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 불규칙은요, 여러분 혹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라고 하는 그 동요 압니까? 거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원래는 명령형 어미는 뭐뭐 어라거든요. 뭐뭐라, 그치? 뭐 줘라. 네, 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낯선 단어일 거예요. 달다는 기브미의 의미예요. 나한테 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다 명령형이 달어라가 아니라요, 달어라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오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 되면서 리을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탈락하게 되지. 이거 무슨 불규칙? 리을 불규칙. 그쵸? 리을 불규칙이 아니라 리을 규칙이죠. 리을 규칙. 그래서 다오, 새집,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너라 불규칙과 오 불규칙은 두 가지는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도 많이 안 나와요. 러만 여러분 많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읗 불규칙 있죠. 히읗 불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에요.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조화 같은 경우는 어간 어미 그대로, 그쵸? 유지가 됩니다. 근데 파라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음어미 아가 오면 뭐가 돼요? 파레가 돼요. 파레. 자, 어간이었던 파라토 지금 뭔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미 아를 붙였는데 어미가 뭐가 됐어요? 애가 됐잖아요. 애.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경우가 되는 겁니다. 히읗 불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을 히읗 불규칙이라고 한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는 우리의 시다바리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러 불규칙과 르 불규칙,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 시옷 디귿 비읍 불규칙까지 자세히 알아두면 나머지는 사실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죠. 역시나, 자, 보세요. 자, 내용 여기 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봤으니까. 자, 기역부터 리을을 보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용언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맞죠? 뭐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리을 규칙 빼고는 뒤에 다 무슨 어미가 오냐면 모음 어미가 와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역을 보니 먹다는 활용할 때 먹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활용으로 봐야겠군. 그쵸? 먹다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나라의 시다바리다에 안 들어가죠. 기역으로 끝나는 어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워요. 이 용언의 활용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까 반갑다, 르 나왔네요. 역시. 자, 니은과 디귿을 보니까 치르다는 이르다와 달리 활용할 때 어간 모음 음만 탈락하므로 치르다는 규칙 활용으로 봐야겠군. 자, 볼까요? 자, 치르다 같은 경우에 어간 모음 음만 탈락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규칙 활용하는 르를 가진 어간은 딱 4가지 있어요. 따르다, 들르다, 치르다, 다다르다 있었죠? 그러니까 치르다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음만 탈락하는. 그래서 규칙 활용으로 본다. 맞아요. 자, 4번 디귿은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으로 봐야겠군. 이거 뭐밖에 없어요? 히읗 불규칙밖에 없는데
르가 들어가는 말이 안 되지. 정답은 뭐예요? 4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불규칙 활용이에요? 이르다가 일렀다, 이르고, 이른이 바뀌는 거 뭐예요? 그렇지. 르 불규칙 활용입니다. 선생님 러 불규칙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죠. 이르가 뭐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러 불규칙 활용이면 어감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르 러가 됐을 때 뭐예요?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렇죠? 자, 디귿과 리을을 보니 형태가 같은 단어라도 의미에 따라 활용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군. 자, 이르다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빠르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있는 리을의 이르다는요, 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르다예요. 그렇죠? 도착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르다 같은 경우는 러 불규칙 활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이 용언의 활용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 꼭 숙지를 하십시오. 어려우면 이게 변별력을 가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꼭 숙지를 해서 여러분 변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